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고요. 12장 내용은 목차가 Vectors and Geometry of Space인데 일단 그래서 먼저 섹션 12.1 내용은 3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자, 요거고요. 일단 먼저 등장하는 게 rectangular coordinate. 미리 예고편을 좀 때리고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제 2D를 제가 이제 그리고 11장을 스킵했어요. 뭘 스킵했냐면은 11장 스킵했습니다. 요건 이제 parametric curve하고 이런 걸 다루는 건데요. parametric curve도 다루고, 그다음 물론 이제 2D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했던 게 폴러 코디네이트 같은 것도 다루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자연스럽게 이제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안 했고요.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때리면 rectangular coordinate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2인지 13인지 뭐 더 아무튼 더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rectangular, spherical, 그 다음에 cylindrical. 그래서 cylindrical, 그 다음에 spherical, 이렇게 세 개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때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rectangular coordinate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지나갈까요? 일단 이렇게 있어서 2D가 있고 3D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first quadrant라는 표현을 쓰죠. quadrant, 4분면. 근데 이제 얘는 공간을 면으로 나누게 되면 8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first quadrant라고 불렀다면 이쪽 부분을 제1/8분 공간, 그래서 first octan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8분 공간이라고 하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대충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디스턴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한동안은 나올 거고요. 디스턴스. 그래서 얘는 뭐 P1하고 P2가 P1의 코디네이트를 x1, y1, g1이라고 하고, P2의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x2, y2, g2라고 놓는다고 치면 P1, P2 사이 거리 d는 그거의 거리 d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루트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2-x1 전체의 제곱, y2-y1 전체의 제곱, g2-g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구의 방정식을 구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12.2에 뭐 벡터, 뭐 너무 당연한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magnitude, length 뭐 이런 거, distance라고, 이거는 distance고, 이제 벌써 12.2인데요. 여기는 12.2의 제목은 뭐냐면 vectors 이렇게 되네요. 일단 제목은 적어놓죠, 그래도. 자, 그래서 12장은 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벡터 v라는 벡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뭐 성분을 v1, v2, v3라고 놓는다고 치면 그거의 길이, 요거를 갖다가 루트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놓을 건데, 이거를 이제 뭐 length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magnitude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norm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선형대수에서 한번 언급을 이미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 이용해서 놈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고 또는 매트릭을 정의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역은 안 된다 그랬죠. 역은 안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거의 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어차피 다 좋아서 다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요. 쭉 넘어가서 뭐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액시엄들 나오는 게 이제 뭐 벡터 오퍼레이션 해갖고 뭐 properties of vector operations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1에서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액시엄들인 거죠. 일일이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다 선형돼서 다뤘고요. 넘어가고 유닛 벡터 이 부분은 좀 보죠. 유닛 벡터. 자, 요건 이제 나름 중요한데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그거의 놈으로 나눈 v 벡터를 v 벡터의 크기로 나눈 이런 벡터를 생각해요. 근데 걔의 다시 길이를 취해 보면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벡터가 이렇게 v가 있으면 그 방향에 이거를 이제 책에 특히 물리 같은 거에서는 요거를 이제 v hat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유닛 벡터를 뜻하고 길이가 길면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만약에 원래 벡터가 짧았다 그럼 그 방향으로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v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빨간색으로 그럼 이게 이제 v hat 그거가 v 벡터의 길이분의 v 벡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노멀라이즈 해주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주고요. 그 이제 디렉션 벡터라는 말도 쓰고요. 자, 넘어가서 뭐 당연한 얘기는 다 넘어가고 뒤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v 벡터를 v 벡터의 길이 곱하기 v 벡터의 길이분의 v 벡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는 길이, 얘는 방향 이렇게 길이와 방향으로 쪼개는 이런 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넘어가고요. 뭐 중점 이런 거는 굳이 뭐 언급 안, 무게중심 이런 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3회 12.3회 dot product 나오고 자, 이 얘기도 제가 이미 다 많이 했던 얘기라 그냥 다 적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theorem 1 해서 angle between vectors 이렇게 있어서 이제 u라는 벡터가 u1, u2, u3고 v라는 벡터가 v1, v2, v3가 있다 라고 쳤을 때 그 사이의 각도 세타 걔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된다? 세타는 이게 사실 바이 데피니션에 가까운데 물론 이 경우에는 데피니션으로 안 삼고 그냥 우리가 지오메트리컬 미닝으로 한 다음에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엔디멘셔널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순간 데피니션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에 여기는 뭐 다 썼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u 벡터 내적 v 벡터 스탠다드 닷 프로덕트를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u 벡터 길이 v 벡터의 길이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코시 슈월츠 이퀄리티에 의해서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 프로덕트 데피니션 나오고요.
그래서 u.v의 definition은 뭐였었냐면 u1 v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un vn. 자, 리바이벌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proof of theorem 1. 그래서 사실은 요거의 proof of theorem 1.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뭘 쓴다? 제2 코사인 법칙을 쓴다. The second law of cosine. 이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글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 두 개가 수직이다. 해서 orthogonal vectors. 를 한번 보면 definition u하고 v가 서로 수직이다. 기호로는 이렇게 썼죠. perp이라고 읽었죠. pronounced as perp. 그거고 그게 이제 또는 이거는 이제 pronounced as 그거고 orthogonal. if and only if by definition 뭐였었냐면 u하고 내적 v를 해서 0이 얘는 진짜 0 벡터가 아니라 진짜 0이 된다. 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property 다 넘어가고 projection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했던 건데 한번 보면 projection of u onto v 요건 어떻게 되냐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 이건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죠. 했던 거지만 코사인 세타 곱하기 v 벡터의 길이 분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u 벡터가 u 벡터고 u 벡터가 v 벡터라고 할 때 프로젝션을 내린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반대로 내렸구나. 프로젝션 u고 projection of u onto v 그쵸 맞죠? onto v니까 V로 스팬된 서브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프로젝션을 내리면 요 벡터가 사실은 정확하게 projection of u onto v 이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방향은 요거랑 같으니까 v hat 디렉션을 해주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u 코사인 세타 그래서 길이와 디렉션을 정해준 거죠. 해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내적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션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얘는 다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은 u.v 내적한 거를 나누기 v의 길이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u.v divided by v 벡터의 길이의 스퀘어 그 다음에 v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네, 이게 다예요.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 넘어가서 work 뭐 이것도 당연한 건데 그냥 물리에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물리에서 맨날 이제 나오는 work이라는 개념이 일이죠. 일이라는 개념이 W는 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고등학교 버전으로 해볼게요. W는 F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F라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내가 S 근데 그 방향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그 방향의 벡터를 S바 이렇게 S 벡터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방향이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힘을 삐딱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각도 코사인 세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F의 길이 곱하기 S 벡터의 길이 이게 그냥 S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고 12.4 크로스 프로덕트 다 했던 얘기 하려니까 좀 재미없죠. 12.4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자, 제가 이거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 닷 프로덕트라고 했죠. 여기서는 닷 프로덕트를 제너럴라이즈 한 개념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뭐랄까 일반적인 그냥 공간이 될 수, 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함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무한히 많은 얘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크로스 프로덕트는 다른 말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너에 반대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이름이 닷에 이제 이건 기호를 따갖고 한 거고 이너 크로스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 네 일단 이름 하나가 더 기억 안 나니까 두 개만 보고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U 벡터 크로스 V 벡터 얘는 이제 벡터에서 진짜 다시 벡터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닷 프로덕트는 얘는 스칼라였죠 스케일러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지우하면 얘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얘는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불렀었죠. 성질에 따라서. 아무튼 저는 뭐 아무거나 불러도 좋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by definition 요거의 길이. 근데 얘는 정의를 두 가지로 해줘야 되죠. 한 번에 정의를 하려면 저렇게 적으면 되긴 하겠구나. U 벡터의 길이 곱하기 V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걸 길이로 하고 방향을 명시 안 해주는데 그걸 n 벡터라고 한 다음에 where n 벡터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책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요거는 이제 말로 블라블라 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어갖고 U 벡터가 있고 V 벡터가 있을 때 각도가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을 때 작은 쪽을 택해가지고 U에서 V 쪽으로 작은 쪽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주었을 때 엄지가 향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방향을 우리가 n 벡터. 근데 길이가 1이 되게끔 노멀라이즈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 법칙, right-handed rule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놓은 요거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다 프로덕트,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너 프로덕트 계열들은 이쪽 계열은 다 RN으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개념인 반면 얘는 정확하게 딱 R3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했을 때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U 벡터 크로스 V 벡터의 길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area of a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그래서 뭐 당연히 사인 나오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이렇게 있을 때 연장 해가지고 요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U 벡터를 갖다가 U1, U2, U3라고 쓰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특별히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E1, E2, E3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I 벡터, J 벡터, K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기로 하면 그럼 뭐 U1 I 벡터 플러스 U2 J 벡터 플러스 U3 K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쪽은
되도록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성분으로 쓰기로 하고요. V도 마찬가지로 V1, V2, V3 이렇게 썼을 때 U 크로스 V의 이제 성분 계산을 좀 보면 이거 사실 다 뭐 증명도 해야 되고 뭐 유도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theorem이죠. theorem. 그래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 위에 거를 데피니션으로 잡으면 이게 theorem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밑에 거를 데피니션으로 잡고 위에 걸 theorem으로 할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정의를 잡고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벡터는 뭐가 될 거냐면 성분으로 표현하면 U2V3 마이너스 근데 이걸 먼저 쓰지 말죠.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디터미넌트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예뻐서 I 벡터, J 벡터, K 벡터 나오고 여기에 U1, U2, U3, V1, V2, V3 근데 사실은 이거는 노테이션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숫자하고 벡터를 막 섞었었죠. 물론 이게 말이 되게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기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법을 쓰되 이제 요 first row에 대한 코팩트 expansion을 쓰면 선영대에서 했던 얘기는 반복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성분 표현으로 쓰면 U2 V3 마이너스 U3 V2 컴마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저기 먼저 와야 되니까 U3 V1 마이너스 U1 V3 컴마 저거는 U1 V2 마이너스 U2 V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이고요. 됐고 계산은 각자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토크를 등장시켰어요. 아까 이너 프로덕트에 예를 들면 웍을 대응시킨 것처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였던 것처럼 토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건데 토크 해서 뭐 돌림 힘? 뭐 토크라고 그냥 냅두기도 하고 돌림 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나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 이제 돌리려 그러면 스패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패너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돌림에 따라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사가 점점 들어가죠.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쪽 방향의 R 벡터 변이 벡터죠. 변이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위치에 이 힘을 얼마나 가해주느냐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F 벡터 요걸 이제 가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토크 벡터인데 토크 타우 벡터는 책에는 뭐 n 벡터는 그냥 방향에 불과하고 그래서 타우 벡터는 토크는 r 크로스 f다. 그래서 r 벡터의 길이 곱하기 f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지금은 제가 직각으로 좀 그려놨는데 꼭 직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각이 아니게끔 그리려 그러면 뭐 지금도 사실 직각이 아닌 건데 이게 이루는 각도를 뭐 연장해갖고 사실 이쪽 방향이니까 요게 세트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건데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n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n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실 그냥 얘죠. 이거는 그냥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설명했던 거라서 그냥 언급만 하고 다 지나갑니다. U 크로스 V 닷 W 했을 때 이거의 길이는 해놓고 나면 이제 플러스죠 한 번 정도 더 그래서 얘는 이제 U 벡터 크로스 V 벡터의 길이 곱하기 W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U 벡터, V 벡터, W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네를 이제 U, V, W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연장해갖고 요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만들고 여기도 좀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연장을 하고 여기도 연장하고 여기도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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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수직이 되는 이쪽 방향을 잡아가지고 U 크로스 V 벡터가 나올 거고 요 각도, 이루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 높이, 높이를 여기다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 그게 정확히 뭐가 될 거냐면 W 코사인 세타 이게 길이가 되겠죠. 이게 길이가 될 거고 얘는 밑변의 넓이 이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냥 부피가 나와요. 이거의 볼륨이 된다. 네, 이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의 계산법은 더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유도가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절대값을 물론 붙여야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 전체적으로 다 절대값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사인드 에리어예요. 여기도 절대값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얘가 네거티브가 나올 can be negative. can be negative.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으로는 사인드 볼륨인 거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진짜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고 U 벡터 크로스 V 벡터 닷 W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IJK 써놓고서 여기 U1 했었었는데 사실 계산은 좀 해야 돼요. 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UV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W가 나오니까 뭐 별로 마음에 드는 식은 아닌데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U1, U2, U3 그 다음에 V1, V2, V3 W1, W2, W3 사실 저는 이 식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거가 U1, U2, U3 이렇게 있고 V1, V2, V3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원래 여기 IJK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여기다 W1, W 이게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로우를 바꾸면 마이너스인데 잠시 부호가 반대가 되나? 디터미넌트의 성질 3개가 있었죠. 디터미넌트는 노멀라이즈드는 일단 나중 얘기고 멀티리니어 그리고 얼터네이팅 폼이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드 이런 게 있었었는데 노멀라이즈드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거를 바꾸게 되면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지금 요렇게 먼저 바꿔주고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쪽 계열 지금은 여기가 U, V, W 이건데 지금 최종 형태는 V, W, U, V 이렇게 됐으니까 다 쓰지는 않고 한 번 바꾸면은 여기가 V, U, W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바꾸냐면은 W하고 V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두 번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쪽이 더 직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상관없고요. 3x3에 불과해서 어차피 R3에서밖에 정의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됐고 계속 복습이에요.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12.5 Lines and planes in space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것도 고딩 때 다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한번 복습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고딩 때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일단은 직선 방정식을 그러니까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직선을 먼저 배우냐 평면 먼저 배우냐 있을 수 있는데 직선 그리고 어쨌든 평면 그리고 구라고 했을 때 저는 직선을 제일 먼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가지 이제 벡터 방정식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방정식 이제 사실 안 붙여도 되는데 제가 정을 굳이 한 거는 그냥 방정식 했을 때 어느 건지 좀 명확하게 하려고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 각각 보면 얘는 벡터 이퀘이션 두 번째 거는 parametric equation parametric equation 아이고 공간이 모자라네요. parametric equation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뭐 사실 이건 그냥 equation이죠 뭐 영어로 딱히 붙일 말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 벡터 방정식은 무조건 있고 정방정식도 보통 있는데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의 경우부터 하나씩 보면 직선은 다 있고 이제 요거는 요걸 제가 1, 2, 3이라고 한다면 얘는 1, 2, 3이 다 있을 거고 얘는 1, 3밖에 없을 거고 얘도 1, 3밖에 없을 건데 자 그래서 일단 벡터 방정식을 먼저 보면 하나씩 보죠. 그래서 직선을 먼저 보죠. 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RT가 있는데 R0 플러스 TV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고딩 버전으로 좀 써볼게요. 대딩 버전 말고 고딩 버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점이 있고 이게 이제 R0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지나면서 이렇게 방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방향 디렉션 벡터가 V 벡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한 점 P가 주어져 있고 얘를 갖다가 보통 x0, y1을 할 수도 있고 제로를 할 수도 있는데 x-x1, y-y1, g-g1 얘는 x1으로 하죠. y1, g1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디렉션 벡터를 d라고 하고 걔를 예를 들면 디렉션 벡터를 l, m, n 이렇게 놔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그리고 얘는 P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A라고 해야겠죠. A라는 점이 있고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그거를 제가 P라고 해서 X, Y, G라고 한다면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평면하고 구는 옮길게요. 절로 밑으로 옮기고 자 아마도 또 옮겨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쯤에다가 두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x- 저게 나와야 되니까 AP 벡터가 평행하기를 D 벡터랑 평행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근데 얘는 사실은 P 벡터, OP 벡터 위치 벡터는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쓰죠.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떤 D 벡터에 평행해야 되니까 어떤 상수가 존재해야 되죠. 상수를 T라고 넣을게요. 요거죠. 요게 정확하게 벡터 이퀘이션인 거죠. 요게 1번인 거고. 그래서 그걸 성분으로 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x-x1, y-y1, g-g1는 t의 d니까 l, m,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parametric equation이 먼저 나오는데 자리가 여전히 모자라는군. 나중에 쓰죠 얘는. 나중에 쓰기로 일단 지우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x, y, g는 해놓고 x1 플러스
TL, y1 플러스 tm, g1 플러스 tn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제 parametric equation인 거고 2번 parametric equation인 거고 얘는 vector equation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을 가려고 그러면은 t는 해서 매개 변수를 없애줄 건데 얘가 이제 모든 걸 다 파라미터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0이 아닐 때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L분의 LMN이 0이 아니라고 치고 x-x1 m분의 y-y1 m분의 g-g1 이렇게 돼서 얘를 날려버리고 이것만 남긴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3번 정방정식 그냥 진짜 뭐 노멀한 이퀘이션 이런 게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얘 여기서 0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LMN이 0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L이 0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러면 얘도 그냥 0인 걸로 해석을 해버려서 따로 쓰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했던 거라 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옮겨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그냥 쭉 쓰면 이제 이미 다 썼지만 그래서 요 이퀘이션 대학교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맞추면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첫 번째 벡터 이퀘이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y, g는 해놓고 얘는 제로를 썼네요. t에다가 v1 그 다음에 y0 플러스 t v2 g0 플러스 t v3 이런 식으로 쓴 거가 이제 2번 parametric equation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t를 없애가지고 쓴 것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딱히 안 썼나 보네요. 책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진 않군요. 3번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쓰면 책에는 없네요. 책에 없는 걸 쓰면 v1분의 x-x0는 v2분의 y-y0는 v3분의 g-g0 제가 너무 쉬운 거를 하고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냥 노멀 이퀘이션 됐고요. 해석은 물론 조금 역시 뭔가 0이다 아니다 이럴 때 좀 해석은 해줘야 돼요. 그런 거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다 끝났는데 디스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distance from a point to a line 물론 in space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거리 d는 ps 벡터의 길이 곱하기 크로스 프로덕트 v divided by v의 길이 요건데 세팅이 뭐냐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한 점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뭐 있든 없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0 벡터가 0이 나올 테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길인 거잖아요. 그 거리 d를 구하고 싶은 게 이제 목표인 거고 ps 벡터가 이건데 이쪽 방향 벡터 이제 디렉션 벡터 v가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뭐 너무 쉬운데 뭐 굳이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게 이제 ps 벡터의 길이 곱하기 v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요거 사인인데 이게 세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딘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뭐 할 게 없고요. 자 이제 플레인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플레인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한 거는 라인이었고요. 플레인 평면으로 가면 자 그래서 역시 고등학교 때 했던 버전을 다시 한번 먼저 보면
이렇게 한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는 나중에 하고, 평면을 알고 싶은데 일단 어느 점을 지나는지 이걸 A라고 놓고 x1, y1, g1 이런 식으로 넣고 거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 노멀 벡터, n 벡터를 넣는데 a, b, c라고 하자. 그러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항상 1번 벡터 이퀘이션 먼저 나와야 되죠. 벡터 이퀘이션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 위에는 임의의 점 P를 생각했을 때 x, y, g를 생각했을 때 AP 벡터는 수직이 되기를 n 벡터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A 그러니까 P 벡터 마이너스 M 벡터죠.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해서 그거에다가 내적 M 벡터하면 0이 된다. 이게 답이고요. 이걸 이제 성분으로 풀어쓰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패러메트릭은 없어요. 아예 없고 바로 3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노멀 그냥 이퀘이션, 노멀 이퀘이션은 아니고요. 그냥 이퀘이션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x-x1에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y-y1 더하기 c에다가 z-z1을 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스탠다드하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직선방정식에도 왜 표준형하고 일반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표준형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주려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그냥 해당하는 거고요. 다 옮기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벡터 이퀘이션이 뭐가 나왔냐면 n 벡터 내적 p 제로 p 벡터는 제로 숫자 제로고 그 다음에 요게 일반 벡터 이퀘이션인 거고 그 다음에 패러메트릭으로 쓰게 패러메트릭은 없고 a의 x-x1 더하기 b의 y-y1 더하기 c의 z-z1이야 제로야. 제로죠 여기는. 책에 나온 대로 따라가면 제로 제로 제로는 제로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3번 그냥 이퀘이션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심플리파이 해갖고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이렇게 바꿀 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않고 line of intersection 그래서 lines of 왜 lines라는 말을 썼지? 뭐 s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line of intersection. 자, 그래서 두 개 평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쭉 가면 이렇게 있어서 여긴 잘 안 보이겠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 라인이 이제 중간에 하나 생길 텐데 그러면 두 개의 평면이 주어졌으니까 평면에 따른 법선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n1 벡터 얘랑 수직인 이렇게 해서 n2 벡터 그랬을 때 그 방향 벡터는 정확히 뭐랑 평행하냐면 n1 크로스 n2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이제 외적을 아직 안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고딩 때는 그 이제 새로운 평면에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뭐 숫자를 조절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고딩 때 예를 들어서 example 뭐 8을 보게 되면 n1 벡터가 3, 6, 2고 n2 벡터가 2, 1, -2라고 치면 그랬을 때 그거에 동시에 수직인 뭐 벡터를 이름을 붙일까요? n 벡터라고 놓고 걔를 뭔지 모르니까 a, b, c라고 놓고 n 벡터 내적 n1하고 n 벡터 내적 n2 하고 해서 0을 만드는데 모르는 건 3개인데 식이 2개라 뭐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평행한 거 찾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을 리듀스 해갖고 풀린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귀찮게 안 하고 한 번에 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버리면 얘가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어받아서 14,2,15가 나온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고등학교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stance from a point to a plane.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고등학교 때 했던 거긴 한데 distance from a point to a plane. 그래서 이거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는 평면과 그 다음에 점 포인트를 갖다가 뭐 x1, y1, a라고 할까요? g1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평면 뭐 알파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점이 a이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 거리를 d라고 하자. 아 지금 d를 쓸 수가 없네. d를 쓸 수가 없으니까 수선의 발을 a 프라임이라고 놓고 그냥 a 프라임의 길이 이렇게 할게요. 네. d가 하필이면 있어버려가지고 그거의 길이는 뭐가 나왔었냐 하면 자리가 조금 모자라긴 한데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걔는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 요거다. 얘는 사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의 확장이죠. 확장. 걔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 이때는 d를 쓸 수 있죠. y1 플러스 c d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의 확장판인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코디멘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얘는 R2 안에서 얘가 디멘션이 아니라 전체 코디멘션이라 여 차원이란 말을 쓰는데 걔는 전체 2에서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디멘션 1인 거고 평면도 디멘션은 2지만 얘는 디멘션도 우연히 1이 됐던 거고 얘는 디멘션은 2인데 코디멘션은 뭐가 되냐면은 R3니까 3에서 조건 하나 빼서 2 그러니까 코디멘션은 디멘션을 빼야 되는 거니까 3에서 2를 빼야죠. 그러니까 코디멘션은 1이에요. 어쨌든 요 1은 요 디멘션 뺀 겁니다. 여기도 요거 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식이 다 이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즈가 된다. 뭐 대충 그런 얘기였고요. 그건데 그거를 이제 벡터로 그냥 굳이 나타냈어요. 사실 저게 끝인데 그거를 이제 d라는 거리는 책에 있는 대로 하면 ps 벡터 내적 n 벡터 나누기 n 벡터의 길이. 그래서 요거다 라고 했을 때 대충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고 그림이 없나? 그림 없으면 또 귀찮게 상황 파악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S는 이 바깥에 있는 점인 거고 P는 이 위에 있는 점인 거고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게 그 다음에 N벡터는 아마도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길이로 나누고 PS 벡터 요 벡터인데 그거랑 N벡터가 이렇게 이제 얘는 N햇 벡터죠. N햇 벡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떨어뜨려 갖고 결국은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게 딘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게 정확히 여기다 유닛 벡터를 가져나오면 똑같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해서 구해 보면 사실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 12.6으로 넘어가서 섹션 시간 잘 간다. 섹션 12.6을 가시면 Cylinders and Quadric Surfaces
자, 그래서 이제 실린더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큘러 실린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fx, y는 c 이거를 이제 R2에서 생각하느냐 R3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R2에서 생각하면 그냥 커브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실린더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변수가 g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x, y, z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래 커브가 있는 거를 g가 없으니까 이렇게 평행 이렇게 해갖고 면이 다 되죠. 그게 이제 실린더인 거죠. 만약에 g가 없는 게 아니라 x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g축에 평행한 그런 g축을 포함하는 이런 실린더가 나오는 거라면 x가 없으면 좀 비슷하게 되고 y가 없거나 할 때도 비슷한 실린더들이 나오겠죠. 저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때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adratic surface. 보통 2차라고 할 때는 quadratic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근데 요상하게 요 단어만 할 때는 quadratic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립소이드도 있고 하이퍼볼로이드도 있고 뭐 뭐도 있고 한데 자세한 건 다 넘어가고 선행대수에서도 사실 좀 대충 넘어갔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비디오를 추가로 찍어 올릴 거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12.1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온갖 게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뭐 프린시플 액시스 디어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쿼드래틱 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positive 뭐 세미 데피닛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물론 네거티브 데피닛도 들어가고요. 혹은 네거티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뭐 물론 인데피닛도 들어가요. 인데피닛. 그런 거를 하려다 보면은 해시안 매트릭스도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다 언급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2차 공면인 건데 사실 2차 공면 하기 전에 고딩 때 했던 2차 곡선을 먼저 알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는 원뿔 곡선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무한 원뿔 양쪽 두 개 붙여놓은 이런 거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면 원 나오고 뭐 이렇게도 자르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쭉 잘라가지고 나오는 게 원부터 시작해갖고 타원 그 다음에 뭐 쌍곡선 포물선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로 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온 이런 두 개의 리니어 라인들 두 개가 되거나 뭐 아니면 하나의 싱글 라인이 되거나 뭐 점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이런 거는 degenerate 케이스 뭔가 이제 퇴화하는 케이스라 그랬고 음, 퇴화 얘는 이제 일반적인 not degenerate 그렇다고 generate라는 말은 안 쓰고요. 예. 이건 general case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거 확장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그림만 한번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립소이드 포물면이라고 하죠.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저도 한글은 헷갈리니까 잠시 원은 서클이었고 타원은 일립스였고 쌍곡선은 하이퍼볼라였고 포물선은 패러볼라였죠. 네. 그래서 일립소이드 포물면 네. 그 다음에 요게 방정식 이퀘이션이 어떻게 됐냐면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거랑 관련되는 게 당연히 리지드 모션도 들어가죠. 리지드 모션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평행 이동하고 네, 뭐 회전시키고 그런 거를 translation 플러스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g 스퀘어 over c 스퀘어는 1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생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elliptic paraboloid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충 이렇게 생긴 paraboloid는 다시 두 개가 있는데 elliptic paraboloid
여기다 적지 말고 제가 깊게는 안 하겠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분석 방법은 단면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단면 보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x 대신에 x0를 대입한다든지 y 대신에 y0를 대입한다든지 g 대신에 g0를 대입 그러면 이제 각각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운이 좋게도 셋 다 일립스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좋다.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각자 푸셔야 되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c분의 z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쿼드래틱 폼이 아니죠. 쿼드래틱 이퀘이션이죠. 쿼드래틱 폼하고 이퀘이션 달랐죠. 얘는 리니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얘는 not a quadratic form. 쿼드래틱 이퀘이션인 건 맞죠. but not a quadratic form. 쿼드래틱 폼은 순수하게 2차만 있어야 됐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립티콘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얘는 일립티콘 이거 서클 아니에요. 얘가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일립티콘.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안 갈게요. 네. 각각 이름이 패러볼로이드면은 타워가 쓰죠. 타원 포물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콘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원뿔, 타원뿔? 굳이 번역하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분의 어쨌든 x제곱분의 b제곱분의 y제곱은 c제곱분의 g제곱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는 옆으로 좀 쓰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이퍼볼로이드긴 하이퍼볼로이드인데 오브 원 시트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 시트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서피스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거에 무슨 뭐 커베이처가 어쩌고 해갖고 미분기하로 가는 수도 있어요. 예. 미분기하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퀘이션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g제곱 는 1. 사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얘도 쿼드래틱 폼이긴 한데 상수가 들어있으니까 역시 쿼드래틱 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벨 서피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레벨 서피스가 있고 레벨 커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고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굳이 번역하면 등고면 뭐 이렇게 번역은 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값이 함수와 일정한 거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얘 똑같이 하이퍼볼로이드인데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트 말 그대로 시트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건 하이퍼볼로이드면 쌍곡선이니까 쌍곡면이죠. 근데 얘는 일엽쌍곡면 1옆 입엽자를 써가지고 번역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얘는 2옆쌍곡면 입 옆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2옆쌍곡면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얘는 c제곱분의 g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리기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쪽도 적당히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얘가 요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높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파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놈은 주변에 자기보다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그래서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아닌 새들 포인트가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해시안이 또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그래서 이퀘이션은 뭐가 나올 거냐면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는 c분의 z 이렇게 되는데 단 c는 0보다 크다 때는 조건이 있고요. 앞에 거는 그런 조건이 딱히 있진 않았었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6이 끝났고, 그래서 12장이 여기까지 하면은 끝나는 거죠, 아마도. 네, 여기까지 하고 13장 이어서 하겠습니다.